자, 우리 이번에는 R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웠던 추정 검정 부분을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하는 방식, 그 방법들을 한번 좀 여러분과 같이 시연을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로 모평균의 추정 및 검정이에요. 그래서 이걸 하기 위해서 데이터가 일단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데이터를 난수 생성기를 이용해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R 노름이니까 정규 분포하는 형태의 랜덤 넘버. 25개를 뽑는 거고 평균이 70인 거 표준 편차 8인 상태에서 뽑아라 라는 얘기죠. 그래서 그걸 X로 놨습니다. 그래서 X를 이렇게 해서 뽑으면 되는데 여러분이 이 본 스크립트 가지고 실험을 하게 되면 나하고 똑같은 데이터 보장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무작위 있으니까. 물론 그걸 이제 고정하는 방법도 있었죠. 셋시드라고 하는 시약점을 갖다가 고정시키는 방식으로 그냥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자, 그래서 이렇게 뽑아서 보게 되면 이렇게 할까요? 그래서 여기 콘솔 창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별 문제가 없이 이제 나왔다는 얘기겠고 평균과 분산과 스탠다드 데비에이션을 구해보면 이런 식으로 69, 70에 가깝죠. 그다음 분산은 62인데 표준 편차가 8 정도 돼요. 그러니까 유사해요. 이것들을 또 한번 우리가 시연을 해보면 이렇게 돼서 데이터가 같다는 보장이 좀 없어요. 해볼 때마다. 그렇지만 거의 유사성이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스크립트를 가지고 그대로 실험을 하더라도 그 데이터 때문에 나하고 반대되는 경우로 발생되는 경우는 그렇게 많지 않을 거라는 거, 극히 드물 거라는 거 그냥 해볼게요. 그냥. 자, 그래서 이걸 하는데 필요한 패키지가 티칭 데모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실제 모평균의 추정 검정 부분에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울 때 두 가지 경우를 나눴었죠. 모분산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랑 없을 때랑 그래서 기지, 미지 이런 형태로 해서 여러분들한테 이론적으로 나누는 걸 우리가 본 적이 있어요. 자, 그런데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게 이제 통계적 처리, 프로그래밍 이런 패키지죠. 자, 그런데 여기서 모분산에 대한 정보가 우리한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보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평균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만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얘기는 해 들어갈 수가 있는 건데 지금 분산 이전에 평균에 대한 것들이 이럴 거다 또는 이것이 맞다 틀리다를 판단하는 이 과정에서 분산을 알 수가 있다는 보장이 없죠.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분석 과정에서는 이게 없어요. 근데 우리 이론적으로 배운 한에서는 그 계산 좀 하기도 하고 해야 되죠. 그래서 누군가가 티칭 데모스라고 하는 이런 타이틀이 된 패키지를 만들어서 제공을 한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설치하고 이제 불러드려야 되겠죠. 그 다음에 우리는 이 집단의 데이터가 75인지 아닌지 알아보는다는 가정을 할 겁니다. 그래서 뮤 제로를 70으로 놓은 거고요. 스탠다드 데비에이션 즉 모표준 편차에 대한 거 정보가 있다는 전제잖아요. 그래서 5라고 좀 할 겁니다. 그렇게 하고 나면 gtest라는 이제 함수가 생기는데 이걸 가져왔는데 데이터가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규모가설이 있어야 되겠죠. 그다음에 기지의 상태인 표준 편차, 모표준 편차에 대한 값의 정보가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가 더 있습니다. 엑셀에서는 없었던. 그래서 alternative라는 하나는 옵션이 나오는데 엑셀에서는 대립가설에 대한 부분을 선택할 기회를 주지 않았어요. 그걸 하자면 엑셀에서 구현하는 게 더 귀찮고 하니까 엑셀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계산하는 과정에서 이 부분은 생략을 하고 선택에 대한 걸 대신에 결과 과정에서 p-value 값을 두 개를 주죠. 기하 기준 값도 두 개, 양측일 때하고 단측일 때하고. 그래서 그걸 가지고 여러분들이 판단하게끔 이렇게 했어요. 근데 보통의 이제 패키지에서는 어느 정도 이 패키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뜻의 의미는 그 사용자가 통계적 기본 이론의 개념에서 나는 뭘 할 거라는 건 정도는 알고 있다는 거죠. 그걸 전제로 깝니다. 그래서 이거를 양측으로 할지 단측으로 할지 단측이라면 상단측으로 할지 하단측으로 할지를 판단하고 하는 그 정도는 갖고 있다는 전제를 깝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했는데 alternative equal C 그다음에 문자는 형태는 항상 따옴표를 묶는다고 했죠. 그래서 to side라고 옵션을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갖다 시행을 해보면 여기까지 진행해서 해볼까요? 진행해보면 이런 결과 나와요. 그래서 이 결과를 보면 약간은 여러분들이 다소 실망할 수도 있죠. 어떤 뭐 예쁜 표로서 다 주는 것도 아니고 텍스트 기반의 어떤 문자로만 주니까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 필요한 정보는 사실 다 있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one sample d test라는 거고요. 그러니까 정규 검정 이런 뜻의 의미를 갖고요.
우리가 쓰는 데이터는 x였어요. x로 준 거니까. 그다음 검정 통계량 값이 마이너스 5.74 얼마 나왔어요. 요 값은 여러분하고 나하고 x도 다르기 때문에 다르게 나올 거예요. 근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표본의 수는 25. 그다음에 표준 편차는 5. 우린 전제된 게 5였으니까. 그다음에 민의 개념, 평균 개념은 1이고요. 그다음에 p-밸류가 이렇게 나와요. p-밸류는 우리들의 검정 통계량 값인 요거죠. 마이너스 5.74가 있을 텐데 이거보다도 더 극단적인 데 있을 확률이에요. 그런데 극단적인 데 있을 확률이 여기서 보면 alternative hypothesis가 true mean is not equal to 75이기 때문에 75보다 크다 작다의 개념이니까 양쪽의 확률이 0.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9승짜리야. 자, 단측을 하든 양측하든 뭐 상관없겠는데 이번은 우리가 생각하는 기하기준값 0.05죠. 유의 수준. 그보다 훨씬 더 작으니까 75라고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요 기무가설. 여기 있는 요거죠. 이 기무가설을 기각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75라고 할 수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p-밸류 갖고 보는 겁니다. 이렇게. 자, 그다음에 이 샘플에 의해서 95%에 대한 신뢰 구간을 구하면 67과 71 사이에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75라고 우리가 가정하게 되는 75인지 아닌지 알고 싶었는데 75라고 하는 값이 들어가 있지 못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데이터 25개의 우리가 갖고 있는 표본 데이터에서 만들어진 하한과 상한의 값이 67과 71 사이에 있는데 그러니까 75라고 할 수 있는 건 절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겠다는 얘기고요. 이것들에 대한 표본 평균 값은 69였다는 얘기입니다. 자, 자 봅시다 또. 그 다음에 여기를 한번 볼게요. 이제 자 여기를 나중에 가서는 여기 한번 G테스트라고 하는 요거를 갖다가 이게 뭔지 한번 볼게요. 그래서 헬프 들어가서 G테스트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그러면 여기서처럼 티칭 데모스에 있는 형태이고 G테스트 for non-population standard deviation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모집단의 분산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정규검정 이런 형태라는 얘기고요. 여기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alternative equal 이런 형태. 그래서 지금은 여기에서 two side 이 옵션을 쓴 거고 나는 작은 데 관심 있으면 less를 쓸 거고요. 큰 데 관심 있으면 greater를 쓸 겁니다. 자, 그래서 하고 confidence interval도 0.95가 기본이에요. confidence interval 레벨 of confidence interval이죠. 신뢰 수준. 자, 그걸 근간으로 이제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거는.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자, t-테스트라는 게 있어요. 자, t-테스트는 여기서 이거를 가정을 하면 안 되죠. 실제 데이터에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것을 표준 편차로 놓고 이렇게 해보는 거죠. 자, 그래서 t-테스트는 아주 간단하게 어느 데이터에서 이것처럼 귀무가설만 언급을 해요. 자, 그래도 한번 볼까요? 결과를? 이런 결과는. 또는 t-테스트도 우리가 여기서 보시면 한번 이 t-테스트도 같이 볼까요? 여기서 헬프에서 자, 그래서 헬프에서 보면 스튜던트 t-테스트에서 t-테스트는 기본적으로 스태티스틱스 안에 있는 이 패키지에는 정상적인 형태예요. 자, 그래서 이 경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테스트 이퀄하고 알터너티브 이렇게 선택하게 되어 있고요. 등등.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 선택을 해야 되는데 안 했거든요. 그래서 안 한 경우하고 한 경우 한번 비교를 해볼게요. 그래서 우리가 한 경우에 대해서 자 일단 안 한 경우에 대해서 이렇게 좀 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t-테스트를 알터너티브까지 지정한 형태를 해볼게요. 그래서 결과를 보면 원 샘플 t-테스트 통계량 모든 값이 다 같아요. 자,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이 대립가설을 옵션을 선택하지 않으면 양측 검정을 기본으로 한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양측 검정으로 한 아까 Z 검정이랑 비교를 해봐야 되니까 그때 T 값은 마이너스 4.55 정도 나왔다는 얘기고요. 자유도는 n-1이었죠. 그러니까 25에서 1 뺀 1이 되고 p-밸류는 아까 거에 비하면 상당히 작진 않지만 아까는 10의 마이너스 9승짜리였잖아요. 근데 0.000128로 이 정도예요. 근데 이래도 0.05보다는 훨씬 더 작죠. 그렇기 때문에 alternative hypothesis true mean이나 equal to 75 이거랑 똑같아요. 선정을 하든 안 하든. 그래서 양측 검정에 대한 형태의 대립가설이 있고 기무가설이 이제 mu equal mu 0 75이다 전제죠 지금. 그거를 갖다 기각하게 되죠. 그리고 95% 컨피던스 인터벌 봐도 66과 71 사이에 있게 되는 형태로 나오고요. 근데 우리들의
가정된 기무가설 값. 뮤젤은 75인지 알고 있는 거니까 그걸 판단해 보니까 75 이 안에 없거든요. 당연히 기각하게 되죠. 자, 그 다음에 나는 95%가 아니라 99% 정도 하고 싶다 그러면 컨피던스 레벨을 갖다가 0.99로 이렇게 바꿔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보시면 여기가 95%에 대한 거 나왔다가 여기 99로 나오죠. 99로 하니까 당연히 컨피던스 인터벌 자체는 더 신뢰도가 높아지면 컨피던스의 구간도 더 넓어지게 되죠. 우리가 했던 대로. 그래서 그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레이터로 볼 거냐 75보다 더 큰 거로 볼 거냐 할 때는 여기처럼 알터너티브를 그레이터로 하면 돼요. 그런데 이미 평균이 69점 얼마인데 75보다 더 크다고 보는 거를 얘기할 그 가설을 갖다가 우리가 받아들이고서 쓸만하지 않죠. 그러니까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해도 되지만 의미가 없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은 해보세요. 그걸 또. 그 다음에, 그러니까 70보다 작은지에 대한 형태. 이거는 이제 우리가 의미가 있죠. 그래서 70보다 작은지에 대한 테스트. 그러니까 하단치 개념을 보는 거죠. 그래서 하게 되면 이런 정도가 나옵니다. 그래서 75보다도 true mean is less than 75죠. 75보다도 더 작은 거로 볼 수 있는 형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때도 95%로 보면 우리들에 대한 데이터가 69인데 트루민이 75보다 작은 것 이런 형태가 이제 이런 결과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은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한번 잠깐 75보다 작은가에 대한 대립가설인데 p-value가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0.005보다도 0.05죠. 0.5보다 작은 형태가 돼버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을 하죠. 그러니까 75라고 보는 거는 합당치 않다. 75보다 작은 것이 맞다. 이렇게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일단 모비율에 대한 추정 검정 부분이 있었죠. 그때 이제 그러니까 proportion 점 테스트인데 여기서 PROP 점 테스트라고 이제 명명을 한 겁니다. 그래서 70, 100인데 이건 뭐냐면 100번의 실험에서 70이 나왔다고 했었을 때 그 비율을 0.6으로 할 수 있겠느냐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PROP 점 테스트도 우리가 보면 우리 헬프에서 한번 찾아보죠. 다 그래서 찾아보면 오케이 됐네요. 자, 스태티스틱스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기본적으로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에 있는데 Z 검정은 여기 없어요. Z 검정은 티칭 데모스에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T-테스트나 이 PROP.점 테스트나 바이넘 테스트 이것도 한번 볼까요? 이것도 이항 검정이라고 명명되어지는 건데 이것도 다 이렇게 STATS라고 하는 패키지 안에 다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STATS라는 패키지는 통계 처리라는 기본적인 형태의 어떤 그 함수들을 다 모아놓은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이건 다 줄 수 있는데 자, 여기서도 우리 앞에서 했던 거랑 이제 유사한 형태로 우리가 이것들 결과를 볼 수 있어요. 다만 쓰는 용도가 좀 다른데 100번 중에 70번이 나온 어떤 실험이 있다. 근데 그걸 나는 0.6이라고 볼 수 있겠느냐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보게 되면 이런 대로 이렇게 보죠. 자, 그래서 one sample proportion test with continued correction. 그래서 continued correction의 개념이 있고 correction equal false를 쓰면 이거 without라고 나오거든요. 이 부분이. 그래서 그 차이인데 이건 뭐 그렇게 크게 우리한테 지금 관련이 없으니까 언급을 하지 않겠습니다. 지금. 그래서 100번 중에 70번이 나왔다. 결과는. 그다음에 null property가 0.6이다. 그다음에 카이스케어 검정 통계량. 이건 이제 카이스케어 검정 통계량을 갖고 하는 건데요. 그러니까 하여튼 지금은 그냥 그렇게만 볼게요. 그래서 p-value 0.052. 0.05다 좀 큰 형태가 나왔죠. 그러니까 이렇게 되고 알터너티브는 우리가 정의하지 않았는데 여기 이렇게 나와요. true p is not equal to 0.6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양측 검정이라는 겁니다. R이나 이런 데서는. 자, 그다음 95%에 대한 컨피던스 인터벌 자체가 0.59, 0.78 이렇게 돼요. 근데 지금 우리가 0.6이니까 우리의 기무가설 형태가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을 기억하지 못한다라는 결론을 내게 되는데 p-value도 0.0보다 크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기억하지 못하니까 100번 중에 70번이 나온 이런 실험은 0.6이라고 하는 것이 이상한 게 아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반면에 이번에는 correction equal false를 하게 되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하게 되면 p-value가 여기 좀 보세요. 0.04예요. 이런 경우에 이제 통계적 분석에서 좀 애매한 방법인데 여기 첫 번째는 one sample proportion test with continued correction이고요. 여기는 without continued correction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속성에 대한 수정을 하냐 안 하냐에 따라서, 왜냐하면 우리가 이항분포의 경우에서도 그 실험의 횟수가 많아지거나 어떤 특정 조건에 만족하면 정규 분포로 보고 이제 우리가 확률 계산이나 뭔가를 하는 게 많이 있었죠. 앞에서도. 자, 그것처럼 우리가 데이터가 많아지고 하면 이것이 이산형이긴 하지만 연속성으로 볼 수도 있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경우를 갖다가 이제 감안해서 한 거예요. 그래서 연속성에 대한 형태로 하고 하면 0.5인데 그냥 이항에 대한 형태로, 이산에 대한 형태로 하게 되면 0.04예요. 그럼 우리가 배운 바대로 하면 p-value가 0.05보다 작으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정책을 가지고 하냐에 따라서 이것처럼 p-value가 0.05보다 커서 기무가설을 채택하기도 하고 다 작아서 기각하게 되는 이런 판단이 반대되는 형태를 갖고 올 수가 있어요. 이게 상당히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이럴 때는 사실은 즉 p-value가 0.05 근처에 있을 때는 우리의 유의 수준하고 유사한 형태인 현재는 0.0으로 봤으니까 그거 있을 때는 상당히 판단에 대한 거를 조심스럽게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통계는 수학의 이퀄리티 학문이 아니라고 했어요. 수학처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얻은 표본이 약간만 좀 달라져도 다른 결과가 올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표본이 상당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이 표본에 대한 얘기를 가지고 이제 하기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극단적인 데 있을 때야 뭐 거의 판단해도 그렇게 틀릴 경우가 없지만 이 근처에 있을 때는 그 판단을 잘 하고 그거에 대한 언급을 반드시 뒤에 달아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야 책임에서 나중에 좀 멀어질 수 있지 상당히 잘못되면 또 큰 곤욕을 치를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자, 바이넘 테스트도 이제 유사하게 만든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바이넘 테스트도 이그젝트 바이넘 테스트에서 나온 결과가 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쓰는 방식은 이렇게 돼 있고요. 그래서 correct equal false 이것도 다 우리가 또 옵션도 있습니다. 근데 지금 뭐 그런 건 나중에 한번 또 우리가 배울 기회가 있을 거로 보고요. 나중 다른 교과목에서. 자, 그 다음에 이제 분산에 대한 추정 및 검정을 좀 볼게요. 그래서 분산에 대한 추정 및 검정도 시그마점 테스트인데 이것도 한번 볼게요. 이게 여기서 헬프에 가서 보면 그래서 시그마 테스트도 티칭스 데모 여기에 있어요. 티칭 데모스에. 자, 왜 그러냐면 이때도 우리가 분산에 대한 추정 및 검정에서 요 할 때는 어떻게 썼냐면 평균에 대한 정보가 있을 때 없을 때 나눠서 했었죠. 근데 사실 분산을 아는 거니까 분산에 대한 걸 몰라서 하니까 평균 정보 있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얘기하겠지만 우리가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는 과정에서 보면 평균에 대한 정보가 있을 수가 없죠. 몰라서 우리는 데이터 샘플 갖고 하는 건데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실제 데이터 분석은 있지 않거든요. 그래서 티칭 데모스는 우리가 이론적으로 배운 거를 그대로 구현해주는 어떤 거로 만든 목적을 갖고 만드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해주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서도 이제 데이터를 만들었습니다. 일부러. 그래서 민 15, 스탠더드 데비션 7로 해서 노름에서 20개 데이터를 뽑았어요. 그래서 평균 봤더니 14.5 정도 되고 분산이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 가지고 보는데 자, 시그마는 우리가 6이라고 볼 거냐? 라는 얘기예요. 그럼 시그마 스퀘어는 시그마의 제곱이니까 36이죠. 그래서 이렇게 보는. 그럼 시그마 테스트는 이렇게 됩니다. 시그마 테스트 X 데이터가 있어야겠죠? 규모가설이에요. 시그마 이퀄 라지 시그마로 볼 거냐? 또는 시그마 스퀘어 이퀄 라지 시그마 스퀘어로 봐도 돼요. 그러니까 표준 편차로 봐도 되고 분산으로 봐도 상관없죠. 똑같은 계산이니까. 그래서 이 결과를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뒤에 거도 해도 마찬가지. 그래서 이것처럼 시그마 이퀄 시그마로 봐도 되고 시그마 스퀘어 이퀄 시그마 스퀘어로 봐도 돼요. 자, 그러니까 그러면 데이터가 다 같고 통계량도 같고요. 다 같습니다. 그래서 p-value가 0.079가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알터너티브를 정의하지 않았어요. 전제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디폴트가 양측 검정이죠. 36이 아니다라는 규모가설. 36인지 아닌지를 보는 거로 이제 판단한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보니까 p-value가 0.079니까 우리가 생각한 유의 수준 0.05보다 크니까 규모가설을 기각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기무가설, 즉, 요런 데이터를 갖고 봤었을 때는 이건 36이라고 볼 수 있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실제 컴피던스 인터벌 봐도 36이 이 포함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리고 분산은 우리가 생각하는 단위의 제곱이기 때문에 꽤 넓게 됩니다. 근데 이게 넓다라고 생각하지 말고요. 루트를 씌워보면 33이니까, 34니까, 이거는 뭐 한 6 정도가 조금 안 되죠. 그 다음에 125니까 11 정도나 12,
12 정도겠네요. 그래서 요 정도. 그러니까 크게 크지가 않아요. 그래서 6하고 11 정도 사이에 있는 값의 차이 정도니까 큰 게 아닐 수 있어요. 하여튼 등등. 그래서 요렇게 하는 경우고요. 그 다음에 우리는 알터너티브를 그레이터 개념으로 볼 수 있을까? 6보다 큰 거로 볼 거냐? 이런 문제죠. 지금. 그래서 한번 보시면 이것도 한번 돌려볼게요. 그러면 이제 이때는 여기 alternative hypothesis가 true mean is greater than 36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그때 p-value가 0.04 정도. 그러니까 p-value가 0.05보다 작으니까 귀무가설을 기각하는 거죠. 그 얘기는 alternative hypothesis는 36보다 큰 거다. 그러니까 분산에 대한 정보는 크다라는 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받아들이게 되는 그런 결론을 갖고 오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분산에 대한 형태도 이제 우리가 추정 및 검증을 해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배운 이론을 그대로 R에서 구현해 준 거를 보는 거예요. 자, 두 집단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있죠. 그래서 모평균의 차이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비율, 두 집단의 비율적 문제가 차이가 있다 없다 이런 것들. 자, 그래서 그 다음에 분산에 대한 것도. 그래서 일단 여기서 좀 볼게요. 자, X 데이터를 일부러 만들었어요. 여기서도. 그래서 1부터 여기네요. x는 C1 콜론 10이니까 1부터 10까지의 10개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1부터 10까지가 되어 있고요. 그래서 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각각 5.5가 돼요. 9.1 정도가 돼요. 일단 y는 일부러 7에서부터 20까지의 숫자를 좀 큰 걸 만들었어요. 비교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얘에 대한 평균과 분산을 구하면 이렇게 돼요. 자, 그러면 우리 직관적으로 봐도 이 x 데이터, 우리 x 데이터 이렇게 볼까요? x 데이터 다시 한번 보고요. y 데이터 이렇게 있다고 가정할게요. 이렇게. 그러면 x 데이터하고 y 데이터 이렇게 있을 때 누가 봐도 두 집단 간의 평균이 같다고 볼 여건이 아니죠. 근데 정말 그렇게 판단해주고 있는지 그래서 t-테스트를 합니다. 이때도 이론적으로는 z-테스트 할 수 있어요. 두 집단 간의 분산의 정보가 있다. 기지 형태로. 그래서 우리는 이론적으로도 했었죠. 근데 사실 그 이론적인 부분은 실제 데이터 분석에선 할 경우가 없죠.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은 다 넘어가니까 그냥 우리가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 이제 하는 거로 이제 하겠습니다. 그래서 t-테스트 x, y 그러면 끝나요. 그래서 한번 보면 이렇게 돼요. 데이터는 x, y다. 그 다음에 웰치 투 샘플 테스트 이렇게 돼 있어요. t-테스트. 그러니까 웰치라는 사람이 만들어서 정리해 놓은 거거든요. 이게. 자, t 분포 형태의 t 검정 통계량 값. 자유도 이렇게 나와요. 자유도가 정수가 아닌 케이스로 나오죠. 그 얘기는 두 집단 간의 분산에 대한 정보에서 미지인 상태가 되고 같다는 보장이 없는 어떻게 돼요? 이분산적 개념을 가지고 했었을 때 나왔던 우리 자유도 계산하는 그 방식에서 나온 거야. 정수가 아니니까. p-value가 0.05보다 훨씬 더 작은 10-5승짜리예요. 그리고 alternative 아무것도 안 했으니까 true difference is mean, it means is not equal to zero. 그러니까 두 집단 간의 분산은 같지 않다라는 대립가설이에요. 자, 귀무가설을 어떻게 되죠? p-value가 0.0보다 훨씬 작으니까 기각을 하죠. 그러니까 두 집단 간의 평균은 다르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 있어요. 그 다음에 95%의 컨피던스 인터를 봐도 -11에서 -4야. 0을 포함하고 있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두 집단의 평균이 같단 말은 당연히 할 수 없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다가 이 t-테스트에서도 우리가 한번 좀 볼게요. 이거를 다시 가서 헬프에 가서 한번 보면 상당히 다 잘 만들어 줬습니다. 우리가 이론적으로 공부했던 부분들을 t-테스트에 여기 사용처에 보면 t-테스트 x, y 뭐 쭉 있는데 여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balance equal to false 이게 디폴트가 되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분산 검정이 디폴트예요. 왜냐하면 실제 데이터 분석을 하면 두 집단 비교할 때 등분산 가정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이분산 형태가 더 근원적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디폴트를 balance.equal false로 이제 디폴트 했는데 우리는 두 집단의 분산은 같은 거를 좀 보고하고 싶다 할 때는 여기처럼 옵션을 value.equal value.equal true라고 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걸 해보면 이런 결론이 나와요. 자, 그래서 보면 아까 했던 요거랑 좀 달라요. 다르지만 그렇게 다르지 않아요. 그리고 유의해서 볼 거는 자유도에 대한 문제예요. 여기는 정수가 아닌 반면 여기는 정수죠. 왜? 자유도 계산법에서 등분산 가정이 돼버리면 우리 자유도 계산하는 방식이 달랐죠. 이분산일 때랑. 그래서 다른 거예요. 자, 검정 통계량도 약간 달라요. 그런데 자유도도 얼마 안 다르지만
검정 통계랑 계산값도 그렇게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실제 데이터 분석에서는 이 방법이든 이 방법이든 그렇게 큰 차이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사실. 그래서 이런 것들 생략해서 하는 것도 그냥 쓸 수 있게끔 만든 게 그런 이유다라고 생각하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자, 그래서 이런 경우 보니까 확연하게 우리가 아닌 것인 데이터를 알고 출발한 형태의 것을 이제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 이렇게 해주고 있으니까 이런 실제 데이터를 가지고 해봐도 되겠죠, 앞으로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짝 비교라는 걸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짝 비교를 하는데 데이터를 이 R에서 제공되는 데이터인 슬리프 갖고 할 거예요. 그래서 슬리프를 한번 보시면 헬프 가서 우리 한번 슬리프 한번 이렇게 해서 보세요. 그러면 슬리프에 대한 데이터 설명이 나와요. 그래서 보면 어떻게 돼 있어요? 데이터 셋 안에 있는 슬리프다. 스튜던트 슬립 데이터예요. 학생들의 수면에 관련된 데이터를 뽑은 겁니다. 그래서 extra numeric increase in hours of sleep, 그 다음에 group factor, drug given, ID, factor, parent ID, patient ID 뭐 등등해서 나와 있는 데이터인데 데이터가 어떻게 생겼는지 보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얘를 먼저 그 데이터 셋 자체라고 하는 패키지는 디폴트로 R이 기동되면 이것이 쓸 수 있게끔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 있는 데이터명은 상시 꺼내서 쓸 수 있어요. 그래서 슬리퍼에서 한번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동을 해보면 이처럼 데이터셋이 이렇게 있어요. 그래서 엑스트라 그룹 아이디에서 1번 그룹, 2번 그룹의 형태를 가지고 이 수면 시간에 대한 형태를 측정한 20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형태인데 1번 그룹, 2번 그룹 이걸 독립적으로 볼 수도 있지만 그냥 1번은 어떤 투약 전, 그다음에 투약 후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이제 보는 짝 비교를 좀 보려고 이 데이터를 꺼낸 거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했는데 그래서 지금 그냥 써도 돼요. 근데 어태치, 디태치라는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어태치, 디태치는 영어 그대로 어태치하면 붙이다죠. 디태치하면 띄는 거고. 그래서 이 데이터 분석하다 보면 지금처럼 파일을 꽤 많이 써야 될 때가 있어요. 그러면 파일을 쓸 때 변수명이 다 다르다면 큰 문제가 안 생기는데 A 파일에서도 엑스트라 변수명이 있고 다른 파일에서도 엑스트라 변수명이 있고 하다 보면 엑스트라라고 하는 변수에 대한 처리를 할 때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물론 이제 컴퓨터는 그거를 제일 가깝게 최근 했던 거를 근간으로 해서 하게 됩니다. 근데 나는 제일 가깝게 있었던 게 최근 했던 게 아니라 더 먼저 했던 것들에 대한 데이터를 좀 하고 싶었는데 이렇게 될 수도 있거든요. 혼란이 오죠. 그래서 이 어태치 디태치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데이터를 좀 그러니까 통제할 수 있어요. 그래서 어태치하면 붙여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태치를 하면 그냥 뭐 잘 됐다는 개념이 이렇게 나오면서 뭔가 얘기가 나와요. 그래서 the following object are masked from sleep에서 그래서처럼 extra group id는 이제 쓸 수 있게끔 되어 있다라는 이제 어떤 신호를 주죠. 그래서 이걸 갖다가 짝 비교 형태로 볼 거니까 그룹 1, 2의 개념을 전과 후의 개념을 볼 거거든요. 그래서 슬리프의 엑스트라 데이터에서 그룹이 1인 거, 그 다음에 2인 거에 대한 차. 그래서 그 차이가 어떤가? 그러니까 어떤 약에 대한 복용 전과 후에 수면 시간에 관련된 차이를 갖다 이제 보기 위한 형태의 데이터. 그래서 짝 비교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해서 데이터를 만든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서 데이터를 보면 이렇게. 그래서 그 차가 0.7하고 2하고의 차이거든요. 아닌가? 잠깐만요. 여기는 1.9. 그렇기 때문에 1.2죠. 그래서 마이너스 1.2가 된 겁니다. 등등. 그래서 데이터가 나왔고 랭스 10개인 걸 알 수 있고요. 민 마이너스 1.58이고요. 베리언스 그 다음에 스탠더드 데비에이션 이렇게 나올 수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되면 t-테스트를 할 건데 여기 t-테스트 하기 전에 이거부터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이 형태를 먼저 해버리면 이렇게 잠깐만요. paired equal true. 지금은 요거를 할 필요가 없네요. 잠깐만요. 에러가 있어서 이거 좀 더 수정했습니다. 다시 여기 볼게요. 그래서 디태치 슬리프 하기 전에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쌍체 비교의 개념을 할 때는 여기처럼 이렇게 쓰면 될 것 같은데 일단 얘부터 한번 아까 잠깐 봤었는데요. 요거부터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보면 이렇게 데이터가 엑스트라 그룹에 따라서 있는 데이터의 슬리프 형태 요걸 보는 거로 이렇게 구동을 하면 이런 결과가 나와요. 그래서 웰치 투 샘플 t 테스트예요. 그냥 그래서 그룹별로 엑스트라 값이
어떤 게 차이가 나느냐 이걸 이제 보는 형태의 검정이에요. 그래서 이때는 1번과 그룹이 1번과 2번이 독립적인 형태의 데이터를 보고 할 때 방법이에요. 그래서 데이터가 우리 한 데이터셋 안에 이렇게 있고 변수명으로 구별될 때는 엑스트라 틸다 그룹에 따른 형태의 엑스트라 값을 비교해서 하는 방식입니다. 자, 그런데 이걸 그대로 해서 나는 t테스트에서 형태를 보면 t테스트 여기에 이제 이 사용처가 있는데 여기 보면 t테스트에서 failed equal false 그러니까 쌍체 검정이 아닌 독립적인 형태의 검정이 디폴트인데 쌍체 검정도 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할 때 이걸 true로 바꾸면 되는데 이렇게 하면 우리가 좀 전에 했던 대로 이제 이걸 기동해 보면 지금처럼 에러 메시지가 떠요. 그래서 이건 뭐냐면 쌍체 검정할 때는 이런 형태로 하지 않고 이렇게 좀 두 데이터의 변수를 콤마 형태로 두 개를 구별해서 지금 우리가 슬리프에서 그룹이 1일 때 값을 뺐고요. 2일 때 값을 여기서 두 가지로 나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 셋하고 이 데이터 셋 자체가 faired로 되어 있을 때에 대한 t테스트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로 여러분들이 수정을 해줘야 돼요. 그래서 여기를 이렇게 바꾸면 이제 결과가 나오죠. 결과를 보시면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failed t-test라는 제목으로 바뀝니다. 그래서 결과가 그렇게 하고 요 데이터하고 요 데이터에 대해서 했던 거고 t-값이 나오고요. p-value가 나오는데 0.002 얼마예요? 0.05보다 작게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옵션을 주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돼요? is not equal to 0. 양측 검정을 하는 거죠. 그래서 p-value가 0.05보다 작으니까 기모가설을 기각해서 두 개가 같다라는 것을 버리게 되죠. 그래서 같지 않다라는 결론을 오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디태치 하기 전인데 디태치를 한번 해볼게요. 디태치를 한 다음에 우리가 지금 여기 잘 됐었거든요. 예를 들면 이것도 그렇고 그래서 이 부분을 갖다 실행을 시키면 요거는 이제 이거 말고요. 이렇게 할까요? 이것도 실행을 시키죠. 이 부분을. 자, 그러면 이 부분을 갖다 실행시키면 이거는 데이터 이퀄 슬리프라고 하는 것이 지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되는 건데 자, 이 상태가 되면 어떤 형태가 되나 보냐? 여기도 나오네요. 잠깐만요. 디태치를 버리고 나서 가야 되는데 이렇게 돼. 자, 그래서 뭐냐면 디태치를 하고 난 상태가 되면 슬리프라는 파일 자체, 데이터 파일 자체가 다 내가 쓰고 있는 이 환경에서 떨어뜨려 놓은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요 문장하고 요 문장인 경우는 데이터를 슬리프라는 걸 갖고 와서 출발했죠. 그러니까 이 슬리프라는 데이터는 언제든지 쓸 수 있는 데이터인 상황이에요. 근데 지금 여기는 그게 아니라 앞에서 정의해서 만들어진 데이터셋이 있으니까 이 슬리프로부터 만들어진 형태거든요. 근데 그 슬리프를 갖다 띄워버린 상태가 되니까 만들어진 것 자체가 안 돼요. 진행이. 끝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요걸 했을 때는 요것처럼 에러 메시지를 띄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태치, 디태치는 상당히 중요한 관계로서 여러분들이 데이터셋이 많은 그런 데이터 분석을 할 때는 이걸 잘 활용해서 혼란 없게 잘 쓰셔야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모듈 차이에 대한 추정 검정도 있어요. 이건 이제 여러분들이 한번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마지막 부분으로 모분산에 대한 걸 볼게요. 그래서 모분산도 데이터셋을 좀 일부러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평균이 15, 편집편차가 9인 상태에 25개의 데이터를 만든 게 X고요. 그래서 X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평균이 10, 표준 편차가 7인 형태의 20개의 데이터를 Y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그것들에 대한 형태의 기본적인 기초 통계량 값을 계산해 놓은 것이 이제 이렇게 돼요. 그래서 X는 25개가 있고 평균이 16, 분산이 70인 경우 여기는 20개, 8.5가 평균 43. 그래서 결국 이 정도인데 우리 분산이 같다 틀리다에 대한 개념은 variance 테스트예요. VAR 점 테스트. 그래서 VAR 테스트는 또 어디 있나 한번 살펴보면 STATS 안에 있어요. 그래서 평균에 대한 정보가 어떠냐는 얘기죠. 그래서 이때도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가 우리가 갖고 있는 데이터가 70 아니면 43이거든요. 그럼 이것들을 우리가 같다고 볼 수 있을 거냐, 다르다고 볼 수 있을 거냐. 단순하게 70과 43이 다르다고 해서 다르다고 보는 게 아니거든요. 데이터의 평균값이라든지 데이터의 수, 여러 가지에 관련된 정보가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베리점 테스트도 X하고 Y 이렇게만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걸 하게 되면 디폴트로 F 테스트 to compare to variances 나와요. 그러면서 alternative hypothesis를 보면 not equal to 1 이렇게 돼요. 두 개 분산이 같지 않다라는 대립값을 갖고 오는 거예요. 그래서 당연히 p-value 봤더니 0.27이에요. 0.05보다 크니까 기무가설을
기각하지 못하죠. 자, 그래서 이제 일 자체가 이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컨피던스 인터벌 안에. 그렇기 때문에 같다라고 하는 기문가설을 채택하게 되는 케이스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엔 72이고 43이니까 27 정도나 차이 나니까 야, 이건 많이 차이 나는 건 이럴 수 있지만 분산은 그렇지 않다는 거야. 그걸 루트를 씌워보면 이거는 얼마인가요? 한 8점 얼마가 되겠네요. 요거는 43이니까 한 6점 얼마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8점 얼마하고 6점 얼마면 그렇게 큰 차이가 아닌 거죠. 뭐 등등에 따라서. 물론 이제 크게 차이 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만 하여튼 평균도 봐야 되고 그다음에 데이터의 수도 관련돼서 보는 거죠. 우리가 통계량 계산했던 것처럼. 그다음에 alternative hypothesis equal greater로 하게 되면 이런 형태가 돼요. 그래서 이때도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x가 y보다 크다고 할 수 있겠느냐 이런 문제거든요. 그렇지 않다는 얘기로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나중에 가서 이제 배우게 될 리니어 모델이라는 형태가 있어요. 효기 분석에서.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똑같은 그런 결과를 내고 있는데 이런 계산하는 과정은 여러 가지의 어떤 수식적인 형태가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우리가 다 볼 수는 없지만 여러 가지 케이스가 같은 값을 주는 이런 유사한 형태의 식들이 많이 제공이 돼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하면서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이론적으로 지금 이제 당연히 한 학기 동안 배우는 게 주가 됐었지만 실제 여러분들이 할 때는 이론적인 형태는 그걸 근간으로 해서 이미 이제 구현이 많이 되어 있는 이런 통계적 도구를 활용해서 우리가 그 결과를 갖다 산출하는 이게 필요하죠. 그 수많은 데이터를 입력할 수도 없는 것이고 우리가 손으로 계산을 다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계산을 한다 해도 그 많은 복잡한 계산을 내가 그때마다 따로따로 계산식을 만들어서 할 것도 아니고 하기 때문에 이와 같이 잘 정리된 이런 통계적 도구들을 활용하는 법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여러분들이 생각을 해서 한번 시연도 여러분들이 같이 또 해보고 해서 다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보시고 오늘까지 수고 또 많았고 다음 주제에 한 번 더 있는데 거기에서 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